제25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예선 2회전 2조 김혜민 선수와 백홍석 선수의 대국 중계해드립니다. 오늘 최명훈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백홍석 선수, 김혜민 선수는 86년생으로 동갑내기 기사인데요. 이 30대 중반이 되어서도 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기사들입니다. 네, 86년생 기사들이 이제 서로 친하게 지내고 되게 이제 오래된 기사들이죠. 네. 뭐 송태곤 선수도 있고 허영호 선수도 있었던 것 같고요. 기사 86년생 기사가 꽤 많아요. 프로기사 중에서. 그렇습니다. 자, 김혜민 선수와 백홍석 선수 이외에는 2조에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 대진표와 함께 대회 정보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제25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조선일보와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하고요. 제한 시간은 3시간에서 1시간으로 대폭 줄어들게 됐습니다. 우승 상금은 3억 원이죠. 자, 먼저 한국에서 시드를 받은 선수들인데요. 신진서 선수와 박정환 선수는 정기 우승 그리고 준우승 자격으로 시드를 받게 되었고요. 남은 선수들은 국가 시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선전에서는 한국은 7장 그리고 중국은 6장이 배정이 돼 있고요. 일본과 대만은 지금 본선에 출전한 선수들이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번 2조의 대진표입니다. 백홍석 선수와 김혜민 선수의 대국 중계해 드릴 거고요. 지금 이 대진표를 보면 백홍석 선수가 가장 상위 랭커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황지연 선수, 김노경 선수가 대결하는데 이 둘의 승자와 대결을 하게 되죠. 네. 자, 백홍석 선수와 김혜민 선수는 총 3번의 대국을 펼쳤고 백홍석 선수가 3번 다 승리를 했고요. 이 마지막 대국을 보니까 2007년도에 대국을 했어요. 13년 만에 다시 만나네요. 자, 백홍석 선수와 김혜민 선수는 힘을 바탕으로 하는 선수들인데요. 이 돌과 돌이 붙었을 때 가장 좀 힘을 내는 것 같아요. 예, 백홍석 선수는 남자 기사들 중에서 내노라는 힘바둑이고요. 네. 또 김혜민 선수는 여자 기사 중에서 또 손꼽히는 힘바둑이죠. 그렇습니다. 예, 남녀 힘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대국 정말 기대가 됩니다. 김혜민 선수와 백홍석 선수의 대국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자, 김혜민 선수와 백홍석 선수. 백홍석 선수는 이제 막 시간을 맞춰서 도착을 했고요. 시작 전 화기애애합니다. 혹시 좀 친하기 때문에 네. 또 잠깐 대화도 나눈 것 같아요. 네. 예, 아까 초반에도 말씀하셨지만 86년생 기사들이 친한 기사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전에 뭐 찍었던 사진들을 보면 김혜민 선수, 백홍석 선수, 송태곤 선수, 아까 또 진행을 했었던 또 배윤진 선수도 있었고. 예, 또 친한 기사들끼리 무슨 자주 모임도 하죠. 네. 예. 사실 그 모임, 그렇게 친한 기사들끼리 모임의 원조는 그 7호년 토끼띠 모임이 그런가요? 원조죠. 예. 어떤 분들이 계셨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그때 이제 저도 이제 7호년생이고 이제 토끼띠 멤버가 이제 여자 기사는 남치영 지금 바둑학과 교수와 그 이정원 네. 기사가 있고 남자 기사는 저하고 그 이창호 구단 그리고 양건, 윤성현 그리고 이세두 구단이 형 이상우 구단이 있죠. 그렇게 해서 모임이 예전에 이제 만들어서 좀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모이면 주로 뭐 하시나요? 모여서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뭐 저녁 먹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그 모임이 좀 이렇게 좀 여러 곳에 소개되면서 바둑지에 무슨 강좌도 했었어요. 토끼띠 무슨 강좌 비슷한 거. 예. 월간지 강좌도 했었죠. 이렇게 또 동갑내기 기사들이 많으면 그런 모임들이 또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자, 김혜민 선수의 100번, 백홍석 선수의 흑번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좌상기에 나오는 정석도 뭐 서로 간결하기 때문에 또 자주 나오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예, 요즘 많이 나옵니다. 흙이 낮게 걸치면 뭐 백이 이제 실리를 얻고 싶으면 이렇게 그냥 붙여서 예전에는 이 정석은
이렇게 돼 있는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한 발 더 들어가야 이쪽 방면에 집도 약간 더 나고 백돌도 집이 나면서 약간 두터운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는 약간 손의 정석이다, 백의 입장에서. 네. 그렇게 평가를 내렸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그런 거 없이 많이 둡니다, 이 모양도요. 김혜민 선수도 안 싸워주면 참 바둑이 안 풀린다라는 말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싸움을 즐겨하고 또 그렇게 풀어나가는 기풍인데요. 뭐 상대가 또 백홍석 구단이기 때문에 오늘 더더욱 전투 바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초반은 뭐 안 붙더라도 중반에 어디선가 한 번은 붙지 않을까요? 네. 자, 무난하게 하나 굳혀서 귀를 차지를 했고요. 지금까지만 보면 정말 평화로운 그런 포석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백이 뭐 여기를 걸쳐가거나 3-3을 침입할 수도 있고요. 뭐 여기 이렇게 다가가는 자리도 좋은 자리죠. 네. 예. 보통은 이렇게 요즘에 이제 3-3을 많이 침입하니까 3-3 침입이 좀 더 보편화되기는 했는데 예전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엔 이렇게 뭔가 모양이 커질 것 같으면 갈라쳤었죠, 항상. 네. 근데 요즘에 이제 갈라치는 수는 일단은 약간 느슨해서 뭐 이렇게 3-3 침입이나 이런 것보다 요즘엔 이제 자주 등장하지는 않죠. 예전보다 더 귀를 중시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실리를 더 중요시하게 여기죠. 이 두 선수는 정말 꾸준히 각자의 자리에서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김혜민 선수도 이제 지난해 여자리그에서 8승 5패. 괜찮은 성적이죠. 네. 백홍석 선수도 이번 2019-20 시즌에 10승 6패. 굉장히 준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 두 기사 다 뭐 저랑은 이제 뭐 10살 남짓 차이가 나는데 아주 어려서부터 봐왔었거든요. 근데 네. 이 두 기사도 이제 30대 중반이 됐네요. 예, 여기서 이제 흙이 우변 쪽을 이렇게 전개를 뭐 이쪽이나 아니면 이런 자리. 요즘에는 이제 요 간격에서는 이렇게 또 많이 두죠. 이쪽을 벌려서 이 우변 쪽의 모양을 키워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쪽을 걸쳐가는 자리도 좋은 자리죠. 그렇다면 양쪽 편은 좀 맛보기가 될까요? 그렇죠. 이쪽을 걸쳐가면 백도 뭐 여기를 어딘가에 갈라치는 수를 선택할 거고 흙이 이쪽을 어딘가를 둔다면 백도 뭐 이쪽을 둘 가능성이 높겠죠. 아니면은 이렇게 낮게 두면 삭감을 갈 수도 있고요. 이쪽을 둔다면 계속해서 흙이 뭐 이런 식으로 키워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우변 쪽을 선택했죠. 네. 중국식 형태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약간은요. 네. 예. 그런데 보통 이렇게 벌릴 때는 다들 이렇게 화점 자리에 많이 벌리는데 이렇게 낮게 두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뭐 흙이 한 번 더 둘 때, 아, 흙이 한 번 더 둘 때 여기서는 흙이 여기 벌리게 되면 여기서 흙이 다음에 이 모양을 전체적으로 키워가는 자리가 좀 애매하죠. 뭐 이렇게 둬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두는 게 약간 삼선과 약간 고저장단을 이룬다 그럴까요? 이쪽에 침투해서 백이 타개를 할 때도 좀 그걸 좀 완화시키는 의미도 그러네요. 있고 이렇게 두게 되면
백이 뭐 이런 식으로나 어딘가 삭감을 갈 때는 중앙 쪽에서 위에서 삭감을 갈 때는 낮은 게 또 약간 반대급부가 있죠. 이 수에 비해서요. 네. 근데 지금은 또 이쪽이 큰 자리가 있기 때문에 백이 이쪽을 두고 흙이 한 번 더 둘 때는 뭐 이게 좀 더 좋다. 뭐 네. 그런 의미일 수 있어요. 이 모양을 키운다고 반드시 사선에 벌릴 필요는 없군요. 예, 항상 그 주위 배석과 간격에 따라서 착점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포석이라는 것이 사실 뭐 귀 쪽이 어느 정도 결정되고 나면 보통 그 다음에 착점하는 것은 돌과 돌이 간격이거든요. 간격을 어떤 식으로 잘 그 다음 수를 예상해서 맞춰가느냐가 포석의 뭐 기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어깨를 짚어서 밀면 이렇게 뛰어서 어찌됐건 백의 모양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백 모양을 견제를 하면서 여기 전체를 키워가는 거고요. 이 수는 다음에 또 흙이 뭐 여기를 걸쳐간다거나 뭔가 이런 식으로 어딘가를 둘 때도 약간 응원을 보내고 있죠. 이 돌이. 놓고 보니까 정말 좋은 자리인데요. 또 요즘 인공지능 바둑에서는 그런 스타일의 바둑에서는 이 백이 날일자 구침이 있을 때 이렇게 어깨를 일단 짚어서 또 미는 쪽의 여하에 따라서 손을 빼는 적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수법을 좀 이렇게 이 수법의 의미를 좀 배우셔야 어떤 상황에서도 좀 대처를 할 수 있지. 아, 여기 보통은 이렇게 둔다더라. 그래서 주위의 배석이 어떻게 놓여져 있던 간에 무조건 그렇게 두게 되면 그 다른 형태가 또 나왔을 때 좀 적절히 응수를 하기가 힘들죠. 자, 그렇다면 백도 한쪽으로 밀지 않고 좀 반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반발을 한다면 이런데 어깨 짚은 거를 뭐 응수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둘 수 있는데 지금은 여기가 흙 모양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곰말을 만드는 것도 약간은 부담스럽거든요. 예, 좀 재미난 형태가 나왔죠. 요 선으로 여기로 이렇게 잘라서 보시면 모양이 똑같죠. 예, 여기까지는 모양이 똑같고 여기 돌 3개씩 이쪽 방면에 서로 돌 3개씩이 이렇게 놓여져 있죠. 예전의 바둑이로는 모양이 같을 때는 먼저 두는 쪽이 아주 유리하다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또 요즘에는 좀 그렇지만은 꼭 그렇지 않을까요? 않은 것 같고 예. 사실 먼저 두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좀 대가를 얻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좀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디를 둬야 될지 모르겠다면 그냥 가운데 둬버리는 건 어떨까요? 지금 여기요? 네. 너무 좀 단순할까요? 아니요, 이렇게 두는 건 또 뭐 백이 반대로 두는 것과 비교하면 좋은 자리긴 한데요. 이 장면에서는 제가 만약에 실전에 이 바둑을 둔다면 그래도 좀 장고를 해서 어떤 스타일로 짜 나갈지 뭐 바둑의 초반 골격을 짓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자, 이수는 우변 쪽을 또 키우겠다는 뜻도 보입니다. 흑돌이 이 백돌이 중앙 쪽으로 뻗어나가는 곳을 머리를 이렇게 막아놓게 되면 이 백돌은 이 옆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이 옆으로 갈 때 뭐 여기를 차단한다든지 그때 밀어가서 흐름을 좀 타겠다 그런 뜻이 좀 더 강하죠. 여기 모양도 키우기는 하지만 자, 그렇다면 백도 그 흐름에 좀 응해야 할지요. 여기서 일단은 백이 일단 여기를 밀고요. 흙이 이쪽을 밀면 이렇게 둘 수가 있죠.
여기 석점머리가 아프긴 하지만 백도 여기를 단수 치고 이제는 이 석점을 가볍게 여기고 귀를 그냥 도려내면 되니까요. 이렇게 둘 때 만약에 흑이 이쪽으로 받으면 이걸 하나 막아 놓고요. 여기서 백이 뭐 이 정도 벌려 놓게 되면 그래서 흑도 뭐 이걸 하나 먼저 밀고 일로 밀면 뭐 치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두게 되면 이제 맞게 되면 이렇게 두고 뭐 이런 데를 어딘가를 하나 띄워놓고 여기를 씌워가는 것과 이쪽을 두는 것을 맛보기로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두어갈 수도 있겠죠. 김혜민 선수도 여기서 조금 고심을 하는데요. 네. 그래도 뭐 여기는 하나 둬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막으면 뭐 때에 따라서 보통 형태에선 이런데 돌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두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이 돌과 이 돌이 이쪽 방면으로 진출하는 거 이렇게 딱 맞게 되면 이 돌은 뭐 백의 수중으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너무 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이 두 선수는 공식 대국 3번의 대국이 있었고요. 마지막 대국은 2007년도, 13년 전에 마지막 대국을 펼쳤다고 합니다. 김혜민 선수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하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아주 끌리는 수법은 없는 것 같아요. 백도. 이 돌만을 교환해 놓고 손을 빼는 건 흑이 뭐 이런 식으로 어딘가를 압박을 왔을 때 확실히 악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백도를 움직이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혜민 선수의 모습 보입니다. 동안 기사로 참 유명하죠. 예, 뭐 아주 좀 애때 보이죠. 네. 근데 하지만 지금 애도 예, 있는 애엄마입니다. 네. 예. 이 여자 기사들로서는 이렇게 30대가 훨씬 넘어서도 계속해서 또 한결같은 성적도 보여주고 있는 이런 김혜민 선수 같은 이 선배 기사가 저희들한테는 되게 많은 귀감이 좀 되어주거든요. 그래서 김혜민 선수가 뭐 롤모델이다라고 했던 기사도 있었고요. 꾸준하죠. 네. 예, 성적이 꾸준합니다. 뭐 애 양육을 하면서 약간 좀 공부하는 시간은 좀 없어졌을 것 같은데도 계속해서 성적이 괜찮아요. 네. 예.
예전에 김혜민 선수 어렸을 때 별명이 기억이 나는데 아, 아시죠? 근데 왜 그 별명이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별명이 뭔가요? 김혜민 선수요? 네. 거북이 아니에요, 거북이? 예. 왜 거북이라 불렸는지 아. 모르겠어요. 그 이유 아시죠? 이 아실 것 이유를 같은데. 들었던 것 같은데 예.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사실 제 핸드폰에도 거북 언니라고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음, 또 김혜민 선수의 또 절친인 또 이민진 선수가 지어줬다고 하는데 왠지 좀 입에 잘 붙는다고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렇게 장고를 할 때는 예상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는데 그 그림이 뭔가 신통치 않다고 느껴질 때 혹시 또 다른 그림이 없을까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집에서 혹시 김혜민 선수 아이가 그 엄마가 지금 바둑 두는 걸 보고 있을까요? 아, 보면 참 신기해 하겠죠. 네. 오. 우아기 백도를 직접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밀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밀게 되면 이 교환은 글쎄요. 약간 여기서 더 이상 응수를 안 하게 되면 확실히 악수거든요. 근데 움직이게 되면 이 밀어놓은 교환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백의 입장에서. 여기서 어떤 식으로 둘까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일단 흐름을 내어주지 않고 막히고 싶지 않다. 뭐 이 정도로는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예,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백을 좀 가볍게 좀 뭔가 직접적으로 움직이려고 보니까 좀 무거워 보여서 좀이라도 좀 가볍게 행마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네. 하나 밀어두고 다시 또 뚫고 날일자로 나왔습니다. 갔는데요. 여기서 흑의 수법은 이쪽으로 씌워가는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곳을 한번 붙여서 이렇게 두면 뭐 확 끊어버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늘면 약간 잽을 맞은 의미도 좀 있거든요. 나갈 때 썩 넘어가면 되니까. 여기서 글쎄요. 뭐 이쪽으로 둘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이쪽으로 씌워갈지 아니면 여기를 한번 붙여서 잽을 하나 알리죠. 백홍석 선수 돌주먹이라는 별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하변에서도 어떻게 좀 싸움을 유리하게 이끌지 장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씌워서 백이 밀고 나오면
필요할 수도 있을까요? 너무 급전이긴 한데 백도 뭐가 좀 자충이 채워져 있는 그런 형태라 백이 이런 식으로 날일자로 비껴 나올까요? 뭐 글쎄요, 뭐 생소한 형태라 그래도 지금 흑돌 2개보다는 백돌 2개가 조금 더 약한 형태인 거죠. 그렇죠. 예, 뭐 약하다는 그 기준이 흑돌 차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여기가 여전히 이제 돌수가 서로 같기 때문에 네. 요 선으로 해서요. 자, 하변에서 첫 번째 접전이 일어나겠습니다. (86년생) 동갑내기 기사 간의 대결입니다. 김혜민 선수와 백홍석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김혜민 선수와 백홍석 선수의 대국 이어보시겠습니다. 네, 흑이 지금 틀어막았네요. 그냥 이곳을 막았어요. 네. 약간 좀 백홍석 선수가 둔수치고는 약간 좀 뭔가 점잖아 보이죠? 예. 점잖은 가운데 좀 힘을 비축한 걸까요? 뭔가 백이 행마를 하면 그때 뭐 맞받아치겠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백이 이런 데를 나를자를 씌워가는 건 어떨까요? 어찌됐건 뭐 이쪽으로 나가던가 아니면 이 밑으로 넘어가던가를 뭐 선택을 좀 강요하는 건데요. 우화기는 더 이상 침투 수단이 없을까요? 맛은 있는데요. 그래도 여기에 좀 약간 벽이 더 두터워졌기 때문에 이 돌이 하나 오면서 네. 귀 쪽으로는 좀 노리기가 어렵고요.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냥 뭐 이런 정도의 활용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붙이는 건 이제 바깥쪽으로 차단을 할 거기 때문에 아주 크게 수반하는 형태는 아닐 것 같아요. 백도 이제 침투하는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죠. 흙이 이런 곳에 하나 돌이 더 오게 되면 뭐 통집이 날 수도 있어요. 네. 자, 백도 계속해서 한 칸으로 자리를 잡는군요. 뭔가 위쪽으로 왔다가 흙이 넘어가면 너무 허무하다 그렇게 판단한 걸까요? 근데 여기 약간 좀 이렇게 되면 요 교환은 확실히 악수 형태가 돼 버렸거든요. 우화기를 굳혀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혜민 선수는 나중에 뭐 여기가 다 집이 날 수는 있는데 뭐 이렇게 유사시에 자세를 잡는 형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 안형을 만들 겸해서 흙을 넘겨주기는 싫어서요. 반대로 또 백이 넘어갈 수가 있어서 이제 이 수를 선택한 것 같은데요. 흙이 과연 이렇게까지 차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
좀 위쪽을 씌워서 아. 백으로 하여금 넘어가게 만들고 또 다른 큰 자리를 갈 것인지. 오히려 이제는 흙이 좀 가볍게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뭐 여길 넘겨주면 좀 싱거울 수가 있어서 일단 막고 두는 것도 눈에 들어옵니다. 아니면 이런 곳에서 여기 직접적으로 한눈에 들어오는 감각이 잘 안 떠오르면 이 좌변 쪽을 좀 침투해 하면서 전단을 모색하는 건 어떨까요? 낮게 들어가면 근데 위에서 붙이니까 이런 식으로 위로 들어가는 거는 어떨까 싶은데요. 다음에 뭐 여기 붙여 당기면서 백집을 좀 줄일 수도 있고 이쪽을 뛰어나오면 이 돌이 이쪽으로 뛰어나오면서 뭔가 연결을 시키고 백이 이쪽을 어딘가를 차단을 하면서 두게 되면 또 흙이 반대로 이쪽으로 나가고 여기는 나중에 좀 가볍게 중앙 쪽으로 뛰어나가면서 넘겨주는 형태. 여기를 침투하는 것도 막상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백홍석 선수인가요? 강하게 들어가고 뭐 싸움이 뭐 흙이 할만하다. 뭐 일단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자, 이런 자리에서 하나 들여다보고 싶은데 지금은 조금 어렵겠죠. 예, 안 받아주겠죠. 예, 들여다볼 때 이을수만 있게만 교환이 되면 뭐 이 들여다보는 교환은 대이득인데 당연히 이쪽으로 밀어서 돌을 갈라 나오게 되면 뭐 끊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네. 이 돌이 엷어져서 들여다보는 건 좀 무리고요. 밋밋하게 뛰는 건 이 들여다보는 교환을 당하게 되고 단단하게 행마하면 이 입구자인데 약간 거북이처럼 발이 느리죠. 이쪽이 또 호구 자세로 막히니까 아까 또 말씀해주신 좌악의 침투를 했을 때 훨씬 더 강력해지겠는데요. 예, 그렇죠. 이 돌이 중앙 쪽으로 이제 뻗어만 나가면 네. 여기 또 침투할 때 훨씬 강력하죠. 자, 백도 더 좋은 행마가 없을까요? 백이 여기까지 한번 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거든요. 이쪽을 두면 이쪽을 치받아서 뭔가 돌파하는 형태가 나올 수가 있죠. 여기를 어딘가 응수하게 되면. 네. 이곳을 두고 그러면 흙이 당장 이곳을 노리기는 힘들다면 일단 여기까지 가보고 싶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자세를 잡으면 되니까. 말씀해주신 것 말고는 딱히 행마가 떠오르지 않는데요. 그렇죠. 뭐 하나 더 굳이 생각한다면 여기 날일자를 가는 거예요. 흙도 이쪽 돌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 그때 여기를 들여다보는 게 안성맞춤이죠. 예, 뭐 이렇게 날일자까지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대신 흑은 이 돌을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아, 막 그냥 집으로 달릴 수가 있거든요. 몇 선의 집이 나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벽이 쌓이면 백도 이제는 이 들여다보는 수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네. 여기 날일자로 두는 행마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또 하나 들여다보는 것만 가능하다면 좋은 행마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냥 가장 단단하게 둔다면 이건데요. 이렇게 두면 흑도 여기서 어떻게 행마를 해야 될까요? 여기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흑도? 아니면 점잖게 뭐 흑이 이런 정도 뛰어논다면 백이 뭔가 이쪽을 어딘가에 굳혀서 근데 보면 볼수록 약간 좀 느리네요. 저는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이쪽 날일자나 여기 날일자 중에서 선택하고 싶어요. 네. 한 칸 뛰는 건 이 들여다보는 타이밍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감각적으로 손해보는 느낌이 좀 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바둑알을 집어들었죠. 선수 여기에서 행마가 내키지 않는다는 건 그 전 행마가 좀 좋지 않았을지요. 자, 결국 한 칸 뛰는 수를 선택했고 들여다보는 것도 예, 그냥 한 자연스럽게 칸 뛰어서 됐습니다. 들여다보는 걸 당했는데 네. 약간은 뭔가 좀 당한 형태, 예, 약간이라도 당한 것 같은데 예, 일단 김혜민 선수는 일단 중앙으로 그래도 뛰어나갔습니다. 여기서는 흑도 백돌이 여기 좀 놓였기 때문에 이쪽 방면은 어딘가 하나 행마를 해야 되죠. 뭐 이런 정도 하나 둘 수도 있고 좀 강하게 둔다면 이렇게 두는 건데 이런 정도가 무난할 것 같은데요. 밀었어요. 글쎄요. 이거는 근데 백도 거의 받아줄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밀어서 행마를 하게 되면 나중에 여기를 들여다보고 여기 3-3 들어가는 맛이 있기 때문에 네. 백이 이렇게 지켜도 약간의 그 수가 나는 여지가 좀 남아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백도를 지켜주더라도 큰 상관이 없고 나는 이쪽을 또 키워가면 되니까 그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백이 안 받기도 참 어렵겠습니다. 그렇죠. 안 받으면 네. 흑에게 이 자리를 뺏기게 되면 이 돌도 너무 약해지고요. 나중에 귀 쪽에서 수가 나게 되면 백돌이 오히려 못 살아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백이 이쪽을 하나 받아두는 것은 거의 절대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높게 받으면 귀에 침투가 좀 남아 있어서 근데 귀에 침투를 신경 쓰다가 너무 이렇게 소극적인 행마를 하는 것도 좀 이상해 보이거든요. 일단은 귀에 수는 나더라도 둘 곳은 둬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것을 한번 먼저 들여다볼 수는 있어요. 이으면 뭐 그래도 활용이라고 봐야 되고. 네. 근데 위쪽으로 오는 것은 여기를 젖힐 때 더 이상 응수가 곤란하죠. 두 점이 막는 게 잡히는 쉽지 건 않네요. 예, 2점 잡히는 건 너무 크기 때문에 나중에는 또 그 타이밍이 안 나와서 이런 것에 들여다보는 수순을 놓칠 수도 있거든요. 좌귀를 한번 지키라고 강요를 합니다. 귀에 수가 아예 안 나게 지키는 건 이 자리인데 이거는 여기 침투를 할 때 맛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예, 역시 그냥 이 자리를 지켰죠. 근데 귀는 확실히 맛이 상당히 나쁘죠, 여기. 예, 백홍석 선수는 여기 귀에 맛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교환을 좀 해도 뭐 괜찮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도를 안정을 시켜놓고 지금 손이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죠. 네. 예, 여기를 키워서 집을 아주 크게 만들어서 백집을 다 당해내겠다. 뭐 그런 뜻이죠. 최대한 키우는 건 이 자리인데 이거는 또 백이 그냥 밀어가 주지 않고 이쪽으로 행마하다 보면 나중에 여기가 약간 엷을 수가 있어서 그냥 점잖게 한 이런 정도만 지켜두는 게 보통일 것 같은데요. 아니면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중앙 쪽 나를자 왼쪽으로 두는 건 어떨까요? 이쪽으로요? 네. 그때 지금 여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이쪽으로 행마를 해서 백으로 어찌됐건 이 집이 조금씩 줄어드는 행마를 허용하는 거는 썩 달갑진 않고요. 네. 자, 들여다보는 교환은 지나가는 길을 해두었는데 이게 좀 어떤 의미가 있을지요? 뭐 이런 것도 이게 예전에는 바둑 이론이 뭐 악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교환을 안 해놓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요즘에는 교환을 할 수 있으면 적당한 타이밍에 하는 게 맞다.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 보통 그런 수법이나 그런 교환을 많이 제시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요즘 기사 언제든 할 수 있는 건데요. 아니죠. 꼭 그렇진 그렇진 않죠. 나중에 않을까요? 뭐 백이 젖혀 있는다거나 백돌이 이곳에 먼저 뭐 이런 데 침투를 한다거나 그러면 또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아낌없이 해두라는 뜻이군요. 예. 보통은 교환을 인공지능은 교환을 하는 것을 더 선호를 하더라고요. 네. 아니면 지금 이 자리를 한번 어찌됐건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기를 들어와서 이렇게 두면 흙이 여기를 부분적으로 사는 그림은 이거거든요. 뭐 당장은 안 살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사는 게 남아 있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돌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
침투를 해서 여기까지 확답을 받아놓고 그리고 나서는 이쪽으로 행마하는 것도 뭐 이론상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여기 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살 때 안 좋은 점은 여기가 약해지는 거니까 미리 여기 약해질 돌을 보강해 놓고 네. 여기 사는 것도 20집 이상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를 아주 크게 집을 지을 필요는 없죠. 나중에 3-3 침투를 하면 또 다르게 응수를 할 수도 있고요. 예. 그쪽이요. 저는 뭐 여기를 하나 교환하고 둬야 나중에 여기를 맛을 좀 노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백홍수 선수는 여기 맛은 그렇게 많이 크게 신경 쓰지 않나 봅니다. 자, 이 뜻은 다음에 백쪽을 더 가르고 여기를 나오겠다는 두면요. 뜻이죠. 네. 여기를 이제 안 두면 붙이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어딘가 응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면 일단 이곳을 그냥 후수지만 늘어둬서 여기를 그냥 계속해서 째려본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모양이 아주 두터워졌죠. 백이 반발을 하려면 이곳을 붙이고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붙이면 흙이 여기를 젖히고요. 이쪽을 늘어야 되는데 이렇게 붙여서 또 갈라가는 수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백도 뭔가 이렇게 받으면 여기는 이제 다 집이 나는데 약간 좀 뭔가 느낌이 이제 당한 것 내키지가 같아서. 않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흙이 어쨌든 교환을 하나 더 해놓으니까 이 돌은 좀 더 강해졌겠죠. 네. 그럼 이렇게 교환해 놓고 이제는 뭐 이런 정도까지 압박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타이밍에 뭔가를 변화를 좀 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은 여기를 한번 들여다보고 여기는 이제 붙이는 거 항상 젖히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두면 이런 식으로 한번 띄어서 그래서 여기 붙이는 수를 방어를 하면 그때 이렇게 둘 수는 있죠. 그러면은 여기를 늘더라도 이 는 다음엔 이게 당연히 안 되는데 네. 이제는 여기 좀 잽을 알려놨으니까 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악수 교환을 하고 선수를 뽑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 백이 그냥 받아주는 건 좀 나중에 생각을 해야겠어요. 예, 그냥 입구자를 붙여서 받는 것은 약간 좀 내키진 않아요. 선수를 네. 뽑을 수는 있지만 흙의 형태도 워낙 좋아지고요. 게다가 또 흙의 주문이 그냥 받아두라고 강요하는 것 같은데요. 예, 하나 받아달라는 건데 실전에서는 뭔가 좀 역행하고 싶죠. 상대의 의도를 거스르고 싶고. 네. 이곳을 들여다볼 때 예,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곳을 두면 여기 붙이는 게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백의 약점을 노리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들여다봅니다. 예, 이걸 머릿속에 이 들여다보는 수를 그렸다는 것은 다음에 이곳을 둘 확률이 높죠. 또 계속해서 받아줄 수만은 없습니다. 흙의 계속된 공격에 좀 반격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날을자로
조금은 완만한 선택을 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두면 흙이 이제 여기 끊기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지키면 두겠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백이 원하는 바고요. 이런 식으로 붙여서 여기 약점을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붙이는 걸 노릴 수 있고 네. 이쪽을 두면 이 머리를 맞게 되면 이 교환은 득이 없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엔 백홍석 선수도 지금 머릿속에 이 붙이는 수를 그려보고 있을 거예요. 김혜민 선수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공석 선수는 또 어떤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혜민 선수와 백홍석 선수의 예선 2회전입니다. 바로 옆자리 붙였습니다. 예, 뭐 이렇게 붙이는 거는 일감이죠. 어떻게 보면 프로들의 감각인데 그래서 이제 김혜민 선수도 이 날일자를 좀 더 강하게 뒀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면 이렇게 늦추면 상대가 또 기대면서 여기 반격을 노린단 말이에요. 근데 돌이 여기 있었다면 사실 뭐 여기 붙일 수는 없고 이거는 이제 뭐 돌이 갈라지니까. 글쎄요, 김혜민 선수도 이 수는 예상을 안 한 것 같아요. 못했을 수 있겠어요. 예, 이 수를 예상을 했다면 여기 날일자를 두는 거를 좀 더 숙고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지금 여기서 사실 좀 약간 백도 응수를 하기가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다음에 여기 붙이는 게 강력하거든요. 네. 예, 여기 붙이면 여기 받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다고 지금 여기를 두면 이거는 이제 여기를 넣는 게 아니고 여길 머리를 두들겨 버리거든요. 여기서 좀 애매합니다. 이쪽을 두면 이거는 막 끊어가 버려요. 그냥 아예. 흙이 강하니까요. 예, 지금은 글쎄요. 날일자보다는 여기까지 뭐 흙이 무슨 반격을 하더라도 그건 뭐 어떻게 해서 기세 있게 두면 되는 거고 예, 여기까지는 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글쎄요. 여기서 김혜민 선수가 어떤 응수를 보여줄까요? 김혜민 선수 계속해서 시간을 한 번씩 쳐다보는데요. 이 제한 시간 1시간 중에 벌써 30분을 넘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하변에서 계속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하변 모양이 어느 정도 결정짓고 나면 이제 뭐 우변 쪽 약간 생각하는 정도뿐이 뭐 이런 바둑의 흐름에서 네. 별로 생각할 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당연히 시간을 써야 되죠. 네. 예. 뭐 좌상귀나 우상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요. 뭐 다 정석 이후의 변화인데 그런 거 이제 프로 기사들이 많이 두고 연구가 돼 있기 때문에 네. 뭐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이렇게 하변처럼 이렇게 그냥 행마를 한다거나 생소한 이런 형태에서 당연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죠. 그거는 근데 흙이 그냥 늘어줄 텐데요. 근데 이러고 여기를 얻어맞기는 너무 싫은데 이걸 그냥 쭉 빠져버리겠다는 뜻일까요? 그러면 여기를 뒀을 때 어떻게 두죠? 타겟책이 좀 준비돼 있어야 되거든요. 글쎄요. 이렇게 두는 건 혹시 이 돌을 버리더라도 일단 흙은 늘고 나서 버릴 거란 말이에요. 끼워 있는 걸 당하더라도. 네. 그리고 여차하면 이거 잡고 뭐 따로 타겟하면 되니까 이게 잡아버리겠네요. 뭐 이렇게 둬도 뭐 이렇게 두면 그만이니까 너무 크거든요. 여기가. 지금은 백홍석 선수도 그냥 느는 정도일 것 같아요. 뭐 굳이
더 강하게 두는 것은 잘 안 보이고 아니면 위쪽으로 중앙으로 젖히는 건 어떨까요? 이쪽으로요. 네. 이거는 약간 좀 무리스럽죠. 여기를 단수 치고 있게 되면 여기가 안 끊어지죠. 아. 예, 여기를 단수 쳐도 뭐 이쪽으로만 두더라도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지금. 예, 그거는 뭐 백공 선수도 이거 붙일 때 젖히면 늘 생각으로 뒀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래도 약간 좀 한 번 더 수익기를 그냥 한 것 같고요. 네. 이제 공이 100에게 넘어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좌변 쪽이 갈라지는 것과 중앙 쪽에 젖힘을 당하는 것이 맛보기로 남아 있는데요. 여기 그래도 약간이라도 이득이라고 그냥 우기면서 이쪽을 붙여버리나요? 그러면 흑도 이제 일단은 여기를 젖힐 거고 이때가 좀 문제인데요. 아, 이렇게 두기는 싫거든요. 예.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아서요. 예. 근데 맞죠? 치잔이 끊어서 잡히니까. 여기 붙임을 당하게 되면 아, 여기 진짜 뭐 부분적으로 응수가 별로 없어 보여서 아니면 항상 급한 곳이 있을 땐 더 강하게 둔다는 그 이론을 바탕으로 이런 데 한번 붙여볼까요? 아. 이런 데 붙여서 아예 끊어서 여기서 뭐 큰 수를 내겠다는 게 아니고 여기를 좀 완화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뭔가 좀 이걸 사석으로 이용해서 여기 붙이는 것만 좀 아. 임시 방편을 해놓고 여기를 빠지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 붙였는데 흙이 이쪽을 두면 이건 백도 뭐 화를 이쪽을 내야죠. 둬서 짜증을 내죠. 네. 오히려 좀 급하게 만든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항상 두고 싶은 자리가 있는데 또 어딘가를 응수를 해야 될 때는 더 강하게 그곳에서 좀 두는 것이 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를 단수 치고요. 있고요. 여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냥 위에서 이렇게 두고 이걸 둘 때 여기를 붙여가면 약간 좀 애매하네요. 예, 이제 머리를 맡기는 싫어서 늘었는데 네. 이때가 근데 문제입니다. 여기 흙이 둘 때 뭐가 뚜렷한 응수를 뭐 다 생각을 해놓고 둔 것 같지는 않고 아 그냥 중앙을 맞을 수는 없으니까 아. 일단 중앙을 두고 나서 또 네.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막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정말 좀 약간 괴로운데 궁여지책일까요? 근데 흙이 좀 두터워지더라도 여기는 반대로 보면 흙이 두터워질수록 여기 백이 상당히 교환이 득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정도로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흑도 뭐 이 패를 걸어갈 수도 있지만 워낙 큰 패이기 때문에 당장은 또 패요. 두지 패는 못하겠고요. 예, 패는 힘들 것 같아요. 어딘가 뭐 이쪽 아무리 크게 두 번을 두더라도 여기 빵빵 때리는 형태를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예, 지금은 여기 예, 교환은 이제 흙도 꽤 악수기 때문에 네. 흙은 여기를 붙이기 위해서 여기 백이 붙이는 약점을 이 교환으로 임시 방편으로 막아놨거든요. 네. 그리고 붙인 건데 그렇다면 이제 백도 어느 정도는 좀 손해를 감수해야죠. 뭐 계속 여기서도 이득 보고 저기서도 이득 볼 수는 없으니까 이게 끼우는 정도로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만약 이 돌이 다 차단이 된다면 또 좌하귀마저 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연결을 해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끼워서 끊는 수 말고는 뭐 특별히 뭐 강력한 수나 뭔가 좀 타협책이 잘 안 보여요. 흙도 악수 교환을 하고 나서 차단한 거기 때문에 웬만한 타협을 안 해주겠죠. 네. 아니면 아까 말씀해주신 그 좌변 붙임으로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요? 네. 근데 지금은요, 여기를 응수를 안 하고 차단을 해버리면 어, 여기가 뭐 텅 비어 있는 상황이기 하죠. 때문에 흙이 먼저 들어갈 때 응수가 곤란하거든요. 그러면 네. 흙은 이 한 점만 제압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바깥으로 뛰어나오면서 타결하면 되니까 네. 지금은 이 여기 붙이는 타이밍은 잘 안 나오는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흙도 뭐 패는 못 한다고 보고 이렇게 두면 여기 있는 정도로 백도 좋은 점은 여기 백돌이 오면서 여기가 이제 거의 다 집이 나죠. 네. 예. 이쪽은 좀 당했지만 이런 정도면 뭐 백도 그럭저럭 둘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앙에 뻗어나온 자세도 괜찮고요. 예, 김혜민 선수 시간은 많이 써요. 네. 예. 시간 사용이 많다는 것은 조금 더 이바둑이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끼워서 그냥 이렇게 밑으로 쳐서 넘어가는 거 말고는 별다른 수가 없어 보이고요. 그래도 시간을 좀 남겨놔야 결국은 우변 쪽에서도 한번 생각할 만한 곳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네. 예. 시간을 조금은 아껴놔야 될 것 같은데. 자, 돌은 지었는데요.
요즘 인공지능 프로그램 중에서 또 저 돌바람 미니고 엘프고 릴라제로 말고 좀 프로 기사들이 또 요즘 많이 쓰는 그 AI가 카타고라고 또 있어요. 네. 예. 카타고가 저는 뭐 평소에 공부를 뭐 바둑 공부 자체를 안 하고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하는 거는 정말 한국 집에 뭐 컴퓨터가 없거든요. 뭐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원에도 안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한국 기원에 나올 때만 간혹 이렇게 하는데 카타고도 좀 이렇게 기사들이 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카타고는 다른 인공지능과는 달리 유리할 때 물러나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예전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또 개발한 그 골락시인가요? 예. 저리에도 있고요. 예. 그 AI가 좀 그런 스타일로 바둑을 둔다고 하더라고요. 물러나지 않고 최대한 많이 이겨가는. 어? 예, 그곳을 침투를 했는데 좀 그걸 받아달라는 것은 좀 욕심인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두면 흙이 뭐 이렇게 그냥 호구를 쳐둘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정도에서 여기 이제 안 받으면 너무 크게 수가 나고 이쪽을 만약에 받아주면 이제는 여기가 완전히 차단돼 있기 때문에 네. 뭐 이 정도 두더라도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약간 좀 욕심처럼 보이는데요. 만약에 흙이 붙여서 받는다면 어떤 수를 보고 있었을까요? 이곳이요? 네. 일단 이렇게 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끼우는 서 이렇게 둬도 무조건 이득이죠, 이 교환은. 예, 두터워진 다음에는 이런 교환 자체가 안 되니까. 흙도 뭐, 또 백홍석 선수 스타일상 여기 받는 수는 아예 머릿속에 그리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일단 여기 쪽을 둔다면, 예, 뭐 그 입구자죠. 그 입구자 두고 다음에 여기에 침투를 해서 여기를 완전히 도려내게 되면 뭐 백이 두 집 나기 급급하고 흙집이 더 많이 날 것 같거든요. 그럼 백이 여기를 받아준다면 그 다음에 이곳을 두면 예, 백이 좀 기분 나쁜 것 같은데 백도 여기를 안 바꾸둔다면 여기를 한 칸 띄어서 이제 차단을 하는 거고요. 네. 이렇게 여기를 한 칸 뛰게 되면 흙이 여기까지 차단하기는 좀 무리스럽죠. 근데 흙도 여기를 이제 보류한 채 뭐 이곳을 당연히 3-3을 들어갈 텐데요. 여기 백이 응수하기 너무 난감해 보입니다. 진짜 이렇게 3-3을 침입하게 되면 백이 잘해야 그냥 이거 사는 정도일 것 같아요. 흙을 어떻게 공략할 수는 없는 네. 것 같고요. 지금 백집에서 오히려 백이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건 좀 안타깝죠. 예.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둘 때 이렇게 맞고요. 뭐 그냥 버티겠다는 뜻이었을까요? 예. 뭐 김혜민 선수가 여기서 이렇게 막는 수가 그래도 가장 좋아 보이거든요. 다르게 두는 것은 별로 안 좋아 보이고 지금은 이쪽을 둬봤자 여기를 가만히 늘어서 한 칸 뛰어서 넘어가는 것과 이쪽 날일자 가는 것을 맛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백이 이 교환을 하는 게 아예 득이 없어 보여요. 그냥 여기를 막아서 두는 게 이제는 이렇게 늘면 한 칸 뛰어서 두 점이 잡히기 때문에 흙도 이쪽으로 어딘가를 둬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를 젖히면서 안형이 나오거든요. 예, 그냥 지금은 뭐 잘 떠오르지 않는 이쪽으로 막는 게 뭐 그나마 가장
나아 보여요. 일단 괴롭습니다. 예, 김혜민 선수 이제 10분 남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좌변에서 시간 다 쓸 것 같고 나중에 이 우변 쪽은 초읽기로 버티면서 둬야 되는데 결국은 초읽기 때문에 한 번은 위기가 찾아오기는 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L집에 한국에서는 총 7명의 선수가 예선전에서 선발이 되고요. 이 2조에서는 백홍석 선수가 가장 랭킹이 높습니다. 랭킹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뭐 랭킹이 그래도 실력을 좀 어느 정도 받쳐주는 거니까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김혜민 선수가 백홍석 선수를 꺾게 되면 이 2조에서 가장 뭐 본선 진출 확률이 높을 수도 있겠네요. 네. 붙여서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기 두고서 이렇게 두면 여기 차단해서 이수가 이 흑돌에 뭐 큰 영향을 주진 못해요. 이렇게 두면 뭐 이렇게 단수 치고 이렇게 둬도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 나를 작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죠? 지금 여기에 백은 어차피 지금 이 흙을 뭐 갈라가거나 그거보다 일단 사는 게 네. 이었거든요. 이 여기 둘 때 이것뿐이 없는데 여기 이 정도 교환 말고는 또 없고 여기 끼우는 건 일로 쳐서 안 되고요. 이렇게 두는 것도 이렇게 둬서 이렇게 하고 나가겠다는 이렇게요. 걸까요? 자세가 글쎄요. 이거 이쪽 백도 너무 많이 다치는 형태라 진짜 이렇게 둘 생각인가요? 흙은 뭐 여기 두는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여기 나를자 둬서 일단 여기 둬야 되죠. 백이 버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로 버틴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좌하귀 사활 문제가 걸렸는데요. 백홍석 선수는 어떤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